네, 안녕하세요. 재미입니다. 곧 호두의 복각이 시작되죠. 그래서 준비한 호두 육성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호두는 불 원소 캐릭으로서 원소 반응 중 증발을 주로 사용하여 딜을 넣는 메인 딜러입니다. 일반 공격은 최대 6번 공격하고 강 공격은 스태미나를 소모해 전방으로 돌진하면서 피해를 주는 방식입니다. 원소 스킬 사용 시 자신의 30%의 HP를 소모하고 피한 전무 상태로 진입합니다. 진입 시 호두 자신의 HP 최대치를 기반으로 공격력이 증가하는데 이 증가량은 기초 공격력의 400%를 넘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격에 불 속성 인챈트가 되어서 지속 시간 동안 불원소 피해를 입힐 수 있어요. 또 강공격을 입힌 적에게 혈매양 효과를 부여합니다. 이 혈매양은 4초마다 한 번씩 불원소 피해를 줘요. 지속 시간은 8초입니다. 원소 스킬 상태에 강공격으로 계속 갱신시켜줄 수 있어요. 원소 스킬 지속 시간은 9초입니다. 이 스킬을 사용하는 동시에 쿨타임이 돌아가서 대기 시간이 16초지만 9초가 지나니까 사실상 5초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 5초 동안 다른 서브 딜러나 서포터들의 스킬을 사용하다 보면 충분히 쿨타임이 지나서 다시 돌아와 있을 겁니다. 또 이 설명창에는 적혀있지 않은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강공격의 딜레이 감소입니다. 스킬 사용 전의 강공격은 느리고 딜레이도 심합니다. 하지만 스킬 사용 시 지속 시간 동안 강공격의 공격 속도가 빨라지고 딜레이는 감소됩니다. 강공격의 개수도 일반 공격보다 높기 때문에 호두는 강공격으로 딜을 해줘야 딜이 높게 나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강공격의 속도나 딜레이 감소가 되었더라도 타격 이후의 딜레이가 많이 길기 때문에 이후 딜레이를 캔슬시켜줘야 됩니다. 여기서 또 나뉘는 게 있는데 점캔이나 대시캔이냐로 나뉩니다. 점캔은 어떨 때 쓰고 대시캔은 어떤 상황에 쓰느냐? 바로 운명의 자리 1돌파 유무에 따라 나뉩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강공격은 스태미나를 감소시킵니다. 그런데 대시캔까지 쓰면 이중으로 감소가 되어서 강공격을 얼마 못 쓰는 상황이 오겠죠. 그래서 대시 대신에 점프로 캔슬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1돌은 강공격의 스태미나 감소를 없애주기 때문에 대시로만 스태미나를 감소시켜서 훨씬 여유로워지겠죠. 그래서 1돌파에 대시캔을 많이 합니다. 명함에서도 대시캔 쓰고 평타로 딜해도 상관은 없지만 딜 부분이 많이 아쉽겠죠. 또한 점캔의 단점이 아주 불편하다는 점입니다. 타이밍에 맞춰서 점프를 해줘야 하는데 아무리 연습해도 실전에서는 쓰기 힘든 상황도 많이 나오고요. 어쩔 수 없이 대시를 많이 사용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1돌파의 필요성이 많이 느껴지고 실제로 돌파한 유저들도 아주 만족하는 돌파 중의 하나입니다. 원소 폭발 사용 시 호두는 유령을 휘둘러서 넓은 범위의 불원소 피해를 입힙니다. 이때 호두의 HP가 50% 이하라면 더 높은 피해를 입히고요. 그리고 입힘과 동시에 호두의 HP 최대치에 기반하여 HP 회복을 합니다. 물론 이것도 50% 이하일 때 더 높은 회복을 합니다. 이때 회복은 적 최대 5명까지에게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한 마리당 100이 회복된다면 최대 500까지 회복이 된다는 말이죠. 다음은 고유 특성인데요. 원소 스킬의 인챈트가 끝남과 동시에 8초 동안 호두를 제외한 나머지 파티원들의 치확 12%를 제공합니다. 호두 딜링이 끝나고 서포트들의 스킬을 사용할 때도 어느 정도 딜을 잘 넣을 수 있게 보완해주는 스킬이에요. 다음 고유 특성은 호두 HP가 50% 이하일 때 33%의 불원소 피해 보너스를 획득합니다. 아까 원소 스킬을 사용할 때마다 피 30%가 깎인다고 했었죠. 이걸 잘 활용해서 50% 이하를 잘 유지하면 불원소 피해를 얻어 딜이 더욱 상승하게 되겠죠. 궁에서도 50% 이하일 때 피해가 더 상승하니까 같이 활용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고유 특성은 다다익선. 요리를 완벽 조리하면 18% 확률로 같은 종류의 이상한 품질의 요리를 한 개 더 준다. 별 필요 없는 거죠. 특성 레벨은 강공격으로 공격하니까 10까지 찍어주시고요. 원소 스킬도 평타 강화 스킬이니까 9에서 10까진 찍어주세요. 궁은 9까지만 찍으시고 취향 따라서 왕관 주셔도 좋습니다. 전 애정캐라서 모두 10 줬어요. 우선순위는 평타랑 원소 스킬 균형 맞춰서 올리시고 궁은 후순위로 해주셔도 크게 문제 없을 겁니다. 다음은 스탯을 볼 건데 호두는 HP 옵션이 유효옵이고 또 증발 반응을 써서 원마도 사용합니다. 여기 원마 옆에 물음표를 클릭해보시면 자신의 원마로 얼마의 딜 상승이 있을지 보여줍니다. 현재의 원마가 284인데 46.9% 증가로 되어 있죠. 그렇다고 원마만 쭉 올린다고 딜이 강해지지 않습니다. 균등하게 전체적으로 올려주는 게 훨씬 좋아요. HP는 3만 이상 정도 맞춰주면 적당하고요. 원마는 200에서 300 이하 선에서 맞춰주세요. 만약에 다른 버프로 원마를 가져올 수 있다면 계산해서 맞춰보고 원마가 높다 하면 HP나 치명타 쪽으로 나눠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호두가 강공격을 쓰기 때문에 타수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에요. 한 방 한 방이 세고 중요하기 때문에
치확이 중요합니다. CP가 높은 것보다 CP를 좀 낮추고 치확을 높여서 많은 치명타를 넣는 게 딜에 더 많은 도움이 됩니다. 타수가 많더라도 치확은 중요해요. 그래서 치확은 최소 60, CP는 120. 여기서 더 올릴 수 있으면 치확은 70 가까이 올려주시고 CP는 150 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충도 궁이 꽤 강한 스킬이기 때문에 적당히 110에서 115 정도 챙겨주면 좋겠네요. 무기는 전용 무기인 호마를 껴주시면 제일 좋겠지만 없으시다면 용악을 껴주시거나 천안장창, 결투의 창 순으로 껴주시면 되겠습니다. 호마와 용악 오젤의 차이가 10%에서 15%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무리하지 마시고 용악살창 오젤은이 있으시다면 이걸 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적색의 사막창이 있다면 호마 다음으로 좋은 무기니까 껴주시면 됩니다. 성유물은 옛날이야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두 가지나 더 생겼습니다. 바로 첫 번째로는 마녀, 두 번째로는 심해, 세 번째로는 도금입니다. 물론 마녀셋이 제일 강하지만 반대편 성유물이 현인으로 쓸 수 있는 캐릭이 거의 없는 수준이라 효율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성유물 변환으로 최대한 맞춰주는 게 좋은데 아직 성유물이 부족한 뉴비들께는 좀 추천드리지 않는 경우예요. 그래서 초반에는 심해를 제일 추천드리는데 심해는 반대편이 절연이죠. 이 두 성유물은 둘 다 범용성이 뛰어나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돌게 될 성유물 비경 중 하나입니다. 도금도 원마 공급을 많이 해줘서 호두에게 잘 맞는 성유물입니다. 만약 나이다 같이 풀 성유물을 파밍해야 한다면 도금 파밍하면서 같이 맞춰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심해나 도금 중에 자신의 상황에 따라 선택해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유될 때 마녀를 맞춰주시면 되겠죠. 정 힘들다면 2세트로 마녀 2나 원마 2, 원마 둘둘 셋으로 임시로 쓰다가 바꿔가면 되겠습니다. 딜적인 부분은 전체 딜량으로는 마녀가 제일 좋고 강공만 보면 심해, 그냥저냥 무난한 건 도금이 되겠습니다. 옵션을 볼게요. 꽃과 깃털은 주옵이 고정되어 있죠. 그래서 다른 부위보다 맞추기가 쉽습니다. 부옵을 치명타와 HP 배폭률, 원마, 원충 이렇게 골라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강화를 했을 때 우선순위는 치명타 확률과 치명타 피해입니다. 원마도 200 이하 선에서는 치명타와 동급의 효율이어서 몇 번 정도는 붙어도 상관없습니다. HP도 붙으면 좋고 안 붙어도 그만. 부업에 한 줄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공격력 배분율도 아쉬울 뿐이지 위호흡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옵션입니다. 이제 시계가 제일 중요한데요. 시계는 자신의 원마 수치에 따라 주옵을 원마로 갈지 HP로 갈지 선택하게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현재 원마가 200 이상이라면 HP를 선택하면 되겠죠. 그런데 호마를 끼고 있다면 오히려 원마가 딜이 더 잘 나올 수 있습니다. 호마에 무기 효과로 HP 20%가 붙어있죠. 게다가 행추 야란으로 물공명까지 받으면 25%가 증가됩니다. 그래서 제가 실험을 해봤었는데 원마가 400 이상이 넘어가는데도 채시계보다 원마 시계가 딜이 더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호마가 있다면 대부분 원마 시계가 더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HP 시계가 좋은 경우는 무기를 용악 살창 꼈을 때입니다. 용악 부업이 원마 221을 주기 때문에 이미 필요 수치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채시계를 껴주시면 되겠고요. 또 도금 4세트를 착용할 때 2세트로 80, 4세트로 최대 150까지 원마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합쳐서 230 받을 수 있어서 마찬가지로 채시계 사용해주세요. 또 파티원으로부터 원마 버프를 충분하게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채시계를 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배는 당연히 불온소 피해로 해줘야겠죠. 왕관은 자신의 치명타에 따라 치확이나 치피 선택해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명의 자리, 돌파라고도 하죠. 아까 특성에 말하면서 1돌파에 대해서 언급했었죠. 저는 딜 옵션보다 이런 편의성 옵션 달린 돌파가 더 좋더라고요. 딜이야 좀 낮아도 플레이하는데 지장이 없지만 불편한 건 참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런 편의성 돌파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돌파 없이도 가능했으면 좋았겠지만요. 그리고 편해지면서 딜도 더욱 넣기 쉬워지기 때문에 딜량 상승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돌파를 한다면 이 1돌파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이 돌은 혈매양 피해 증가인데 사실 제가 딜 계산적으로는 전혀 못하는지라 직접 플레이로 해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잘은 모르지만 혈매양이 4초마다 한 번 피해인데 이것 좀 오른다고 크게 딜에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아요. 3돌은 원소 스킬 레벨을 올려주니까 딜 상승에 많은 도움이 되겠죠. 4돌은 혈매양 효과 상태의 적을 처치하면 파티원들의 치확 12%를 증가시켜주는데 솔직히 이거 고유 특성이 있어야 쓸만하고 괜찮은 거지 돌파에 넣어놓으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데미지 올리는 것도 아니고 치확인데 전 별로라고 봅니다. 5돌파는 공 3레벨 올려주고요. 마지막 6돌파는
호두의 피가 25% 이하나 사망에 이르는 피해를 받으면 죽지 않고 발동되는 효과입니다. 10초 동안 모든 내성이 200% 증가되고요. 치약 100%가 증가합니다. 경직 저항도 대폭 상승하네요. 이 효과는 60초마다 1회 발동됩니다. 1분마다 10초라서 애매하긴 한데 치약을 확 내리고 치피를 최대한 올려서 10초 동안 폭딜을 넣을 수 있겠네요. 10초 끝나면 남은 50초는 그냥 평범한 호두라서 좀 별로인 것 같지만 20초로 다 죽여버리면 그만이니까요. 단점이 있다면 예열 시간이 좀 있겠다는 것? 어쨌든 피 25% 이하는 만들어야 되니까요. 무판테 대충 맞아서 50% 정도 만든 다음 소포터들 스킬 써주고 호두 원소 스킬 써서 30% 깎이니까 20% 되겠죠? 그럼 발동되니까 그때부터 개패면 되는 겁니다. 딜뽕 하나는 제대로겠네요. 자, 육성은 다 말씀드린 것 같으니까 이제 조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호두 조합에서 제일 곱전 높은 조합은 호행야종이죠. 이번 픽업에서 야랑까지 가져오면 좋겠지만 안 되는 분들은 저는 없지만 모나가 있으신 분들은 드슬과 천함을 껴줘서 궁까지 써주면 잠깐이라도 딜을 많이 높여주겠죠. 아니면 닐루를 넣으셔도 괜찮은데 꼭 성현을 껴줘야 돼요. 성현이 파티원에게 원마를 버프시켜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성현 닐루의 경우에 같이 써주면 좋겠네요. 그리고 알베도 넣어서 이 스킬로 짤딜 넣어주고 종려랑 바위 공명으로도 괜찮고요. 다른 건 딱히 뭐 없는 것 같네요. 아예 그냥 야란 자리에 하즈아나 설탕 넣어서 종려 자리에 베넷이나 토마를 넣고 불피증해주는 조합도 가능은 한데 난이도가 너무 어려워서 추천은 안 하는 조합입니다. 또 종료가 없다면 다른 실드 캐릭으로 레일라, 토마, 디오나, 노엘, 연비, 신념 순으로 추천드릴게요. 제가 나중에 따로 실드 대체 캐릭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호두 육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힘드네요. 제가 아라이탐은 저보다 잘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따로 육성 가이드는 안 만들었는데 호두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캐릭이고 2년 가까이 잘 쓴 애정캐라 꼭 한번 영상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호두 가차 하시는 분들 꼭 비틱 하시길 바라겠고요.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